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 조의 발표를 맡은 이황서입니다. 저희 조는 우울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을 보시면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울증은 오늘날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의 질병 부담률이 암, 에이즈와 같은 주요 질환과 대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휴학, 약물 사용과 같은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과 심한 경우 자살까지도 야기하는 뇌질환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유병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는 수는 유병률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조기 치료를 하며 완쾌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유명 아이돌인 설리나 종현의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수가 적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치료받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다 라는 응답이 상당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조 조원들이 SNS를 통해서 찾아온 우울증 인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읽어보면 우울증은 정신과 안 가고 그냥 자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햇볕도 좀 쐬고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나눠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울증이 단순한 감정이고 기분 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증을 감정이 아니라 질병 또는 장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신간호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우울증은 자살과 같은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의 삶 가까이 존재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실제 저희 조원들도 본인 또는 가족, 친구들의 우울증을 간접 경험하면서 우울증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한 우울증의 인식 개선 방향은 첫 번째, 우울증을 질병이 아닌 감정이라고 생각하여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식의 개선. 두 번째,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에 대해 정신질환이라는 부정적 편견을 가진 사회적 인식의 개선입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과정과 캠페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첫 번째로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페이지를 만들어 추천하는 리더의 이름과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결과 정지원 조원이 8표, 이다영 조원이 1표로 다수결에 의해서 정지원 조원이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리더로 선정된 정지원 조원의 통솔 아래 역할의 분배 및 배정을 하였으며 배정 방법으로는 희망 역할에 지원을 하고 중복된 역할은 사다리를 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조원이 자신의 희망 역할에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면 저희 조원들의 희망 역할에 대한 이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의 팀 규칙은 리더의 통솔 아래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모든 조원이 최소 1개 이상의 규칙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리더가 조원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려주었고 모든 조원이 규칙에 동의하였기에 팀 규칙은 위의 화면과 같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환의 선정 과정을 보시면 우울증, 해리장애, 또레 증후군, 양극성 장애, 조현병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언급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조원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는 의견을 냈고 그에 따라 우울증이 언급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울증이 저희 조의 질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문헌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강의를 정신간호 시간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보시면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의욕 등 전반적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후 우울증과 같이 너무나도 흔한 우울증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대부분의 일상에서의 흥미 감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포함한 나머지 증상들이 5개 이상 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증상 중에 몇 가지를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의 약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SSRI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생각해 보았거나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정신과 진료 비용은 많이 비싸다. 네, 비싸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 네,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환자들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솔직하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울증 약의 주류를 이룬 TCA계 약물이 살이 찌는 부작용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SSRI계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약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호 과정인데요. 저희는 시나리오 속의 우울증 대상자에 맞춰서 간호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우울한 감정과 관련된 자살의 위험, 식욕 부진과 관련된 체중 감소, 이렇게 3가지를 내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울증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캠페인 영상의 제목은 나의 우울증 이야기입니다. 우선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 캠페인 계획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조는 캠페인 계획에 대한 의논을 하며 공익광고, 뮤비 등 다양한 의견 중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공익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각자 참고하고 싶은 영상과 아이디어를 찾아와서 서로의 영상을 보면서 추천을 하였고 그중 리조이스, 나의 우울증 이야기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듀스처럼 인터뷰 형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에 과반수가 동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울증 대상자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낸 공익 광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우울증 이야기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우울증 대상자 항수진이라는 인물이 우울증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인식을 보여주면서 대상자의 친구들의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시면 수진이의 마지막 인터뷰로 시작이 되는데요. 수진이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함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마무리되며 다음 장면은 10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10일 전 강의실에서 우울해 보이는 수진이의 모습입니다. 그 후 수진과 친구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비교적 조용하고 소극적인 수진이 학교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시면 저는 인싸예요 이렇게 하거나 다들 한 몇 명의 친구들은 있다고 하는데 수진이는
친구는 딱히 없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면 한두 마디 정도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정신간호 시간에 수진이가 졸려하고 무력감을 보이면서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발표를 잘 해내지 못해서 친구들과 불화가 생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친구들은 발표를 망친 수진이에게 따지며 몰아붙이기 바쁩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되는 핍박에 죽어버릴까 라며 쏘아붙인 후 자리를 피합니다. 이를 본 김정우 교수님은 수진이의 우울증을 의심하고 면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교수님은 우울증을 고백하는 수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의 우울증을 떠나보내며 라는 책을 권하십니다. 그 후 교수님은 친구들의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십니다. 발표를 만회할 기회를 준다며 우울증 치유 완전 정복에 대한 독후감 과제를 내주십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장면을 보면 PD가 과제를 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지만 친구들은 과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창을 만났는데 살이 빠져 있다며 식욕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울증 증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은 친구들은 수진이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교수님이 책을 권하신 이유와 PD가 과제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인 것을 알고 수진이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며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인터뷰 장면을 통해서 친구들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에 이전과는 달리 친구들이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며 우울증을 극복한 수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통해서 친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수진이가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발랄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우울증 진단과 함께 우울증은 멀리 있지 않고 나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걸릴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이해하고 아껴주세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센터 1577-0299 이렇게 상담을 권유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저희 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희 조의 느낀 점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